태풍 노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제주지방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에는 오늘 밤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시내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관광진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골목 상권은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전라남도 담양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핏줄을 중시하는 관습 때문에 제주 지역 입양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가운데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 입양으로 행복을 찾은 가족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제6호 태풍 노을이 일본 남쪽으로 북상하면서 제주엔 간접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오늘 밤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중계차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주 지방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가 제법 굵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연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천둥 번개가 때때로 치고 있는 가운데 이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산간과 남부, 동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41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 서귀포 172, 제주시 5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때문에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50mm가, 해안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오겠고 동부와 서부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내일은 오전까지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공항에서는 항공기 130여 편이 결항됐고 50여 편이 지연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예정됐던 항공기가 대부분 결항된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공기 운항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으로 가는 소형 여객선들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제주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교통사고와 고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대륜동 일주도로 수모루 사거리에서 시외버스가 인도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서귀포시 하효동 쇠속각 입구 다리 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2명이 고립됐다 1시간 만에 구조됐고 대정읍에서는 주택 마당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 시내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가 제주시로 옮기면서 면세점 사업에 공백이 생긴 서귀포에 문을 열겠다는 건데 지역 상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와 신라 두 대기업이 양분해온 시내 면세점 시장.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이 시장에 제주관광공사가 도전합니다. 오는 7월 정부가 제주에 시내 면세점 한 곳을 추가로 허용하는데 이 기회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면세점 수익금 전액을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제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시내 면세점을 추진하는 곳은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초기 자본으로 2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해 1,00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면세점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 도내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이 6월부터 제주시로 확장 이전하는 데다 관광공사 면세점까지 서귀포에 들어서면 기존 상권은 더욱 축소된다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까지 곁들면은 어쨌든 관광객들이 한쪽으로 면세점에 쏠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한 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시내 면세점 신청에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수도권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 4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급격한 개발 사업으로 제주의 마을 풍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데 느리지만 행복한 삶을 쫓아 옛 풍경과 문화를 보존해 매력적인 마을로 거듭난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전라남도 담양 삼진의 마을입니다. 김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의 한 산촌 마을. 전통 기와를 인 옛 가옥들이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흙길과 담장 사이로는 조그만 개울이 흐르고 낡은 기와와 담쟁이 덩굴에서는 세월의 깊이가 묻어납니다. 1900년대 지어진 한옥 20여 채가 고스란히 보존된 삼진의 마을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유지되어 있는 게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주변 환경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약초들을 먹고 건강해지고 힐링되는 느낌 그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0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서툰 개발보다 보존이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개발을 중단하고 이미 덮여있던 아스팔트는 도로 걷어냈습니다. 마을 안길은 차량 통행을 모두 막았고 집집마다 매력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기른 약초나 수제 막걸리와 쌀엿 등 슬로우 푸드를 만들어 팔며 느리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알려지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뭔가 바뀌어 버린다는 건 없잖아요. 제주는 절대 바뀌지는 않아요. 이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은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마을로 손꼽히면서 연간 10만 명이 찾아와 2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민들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매력적인 마을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우근민 도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현 도정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오늘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행정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만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직접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업무 보고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 차이로 표류해온 카지노 감독기구 조례안도 심의됩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선 여전히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 딸을 공개 입양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을 박주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빠가 출근길에 나서자 입맞춤으로 배웅을 하는 두 딸. 결혼한 지 5년 만에 입양을 선택한 이경건 씨와 김경희 씨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딸들입니다. 큰애 드보라 처음 만났을 때 사진. 그리고 이거는 둘째 시온이 만났을 때 사진.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족 사진. 5년 전 입양에 앞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운명처럼 만난 첫째 딸 드보라. 드보라를 키우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 부부는 재작년 둘째 딸 시온이도 입양했습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습관도 비슷해요, 아빠랑. 얘는 큰애는 아빠랑 좀 많이 닮았고 키가 얘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닮았어요. 저는 시온이는 둘째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제주 지역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는 38명. 1년에 평균 7.6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좁은 지역 사회의 특성 때문에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분위기라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무너뜨리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일단 큰 원인이라 보고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이는 39명.
소중하고 값진 가족을 찾는 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입양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4.3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이루어져 14,000여 명이 희생자로 59,000여 명이 유족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목장 용지에 감귤 가공 부산물을 대량으로 버린 업체가 자치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월 폐감귤 부산물을 농가용 사료로 쓰지 못하게 되자 2차례에 걸쳐 50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업체 관계자가 자진 출석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감귤 부산물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로 축산 유통업체 대표 41살 김모 씨 등 5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지역 음식점 10여 곳에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이라고 속여 납품해 2,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산이 일반 삼겹살보다 킬로그램당 3,000원 비싼 점을 노려 제주라고 적힌 도장을 돼지 껍질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하효동의 한 과수원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파쇄기와 컨테이너 100여 개 등 건물 1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잡목을 태웠다는 창고 주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서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시내외 버스 이용자는 지난 2012년 4,800만 명에서 지난해 5,528만 명으로 2년 만에 1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환승 등 요금 할인액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2012년 180억 원에서 재작년에는 198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